고백은 꼭 대답을 듣기 위해 하는 걸까? 때론 단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신지은, 18. 조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고생. 강민준, 21. 대학생.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옆집 오빠. 지은의 사랑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 그가 머리 쓰다듬으며 해줬던 잘했어 한마디. 그가 건네주던 책, 무심한 듯 챙겨준 우산. 그 모든 순간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로 남았다. 3월, 목련이 피던 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민준을 찾아간다. 작은 손에 손수건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눈을 못 마주치고. 민준 오빠, 나 좋아해요.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민준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민준, 사랑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이야? 아직 18이잖아. 지은아. 지은은 작게 중얼이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지은, 그럼 내가 더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한다. 민준, 서울대에 합격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지은은 피어나는 봄꽃 사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비가 내렸다. 4해가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지은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 닫힌 문을 다시 연다. 지하철역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지은은 얇은 셔츠 위에 작은 우산 하나 들고 대화그룹 건물로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은 중요한 인턴 면접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는 남자. 바로 강민준. 4해 전 그녀의 고백을 단 한마디로 잘라버렸던 사람. 지은은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속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오늘 면접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죠? 전 이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존경해왔고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건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지은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민준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면접은 그렇게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 끝났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땐 비가 더 굵어져 있었다. 지은이 우산을 펴고 걸으려던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창문이 열리고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하철 타면 되니까요. 신지은, 우리 남처럼 행동하지 말자. 말투는 단호했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와이퍼 소리만이 묘하게 감정을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울에 왔는데 나 찾을 생각은 안 했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나를 보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회사야? 우연이라고 믿어야 하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 자신도 왜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마음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아? 아니요. 룸메이트랑 같이 지내요. 남자? 네.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은 잘못 대답한 걸까 걱정스러웠다. 남자랑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같이 살아? 게이예요. 그냥 친구예요. 민준은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중얼였다. 그렇군. 차가 도착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지은.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민준은 차 밖으로 나와 차에 기대어 서 있었다. 비가 계속 내렸지만 그의 눈은 선명하게 그녀만을 보고 있었다.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그 눈빛 하나가 내해전 그 봄날을 다시 꺼내 들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총괄대표 강민준의 비서로 발령받은 순간 신지은은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책상 위 인사팀에서 내려온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비서실 임시 배치 강민준 대표 담당.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문서를 보고 있었다. 오늘부터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말투는 내해 전과 똑같았다. 차가운 목소리, 딱 잘라 말하는 톤,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확하게 문서를 정리하고 실수 없이 회의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민주는 친절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냉정하지도 않았다. 커피가 조금 늦게 나간 날, 그는 한마디만 남겼다.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해. 지은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더 이상 감정을 보일 여유도 필요도 없었다. 금요일 저녁, 시스템 문제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다. 민주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 정도도 못하겠으면 그만둬도 좋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이건 상사의 말이 아니었다. 벽을 세우는 사람의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했다. 커피는 쓰고 깔끔하게, 보고서는 완벽하게 정리했다. 민주는 출근 후 책상 위를 스쳐보듯 보았다. 오늘은 괜찮네. 그의 말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점심 무렵 그녀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지은. 그녀가 돌아봤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지은은 물어보지 않았다. 민주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들 사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비서로 일하면서 지은은 민준과의 거리가 더 이상 업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무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똑바로 말하지도 않았다. 가장 피곤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계속 모른 척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민준에게 기대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선을 긋기로 했다. 한도윤은 지은의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예술가 기질이 강하고 유쾌하며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식탁 위 컵라면을 저으며 말했다. 부탁 하나 해도 돼?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다. 무슨 일인데? 지은은 윤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번 주말 행사에 내 남자친구 역할 좀 해줘. 도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면을 씹으며 말했다. 언제 어디야? 그 주말 회사 야유회가 열렸다. 직원들은 가족이나 동반인을 데려올 수 있는 자리였다. 도윤은 깔끔한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나타났다. 지은의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감싸며 인사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비서님 남자친구야? 잘 어울린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녀는 멀리서 민준을 봤다. 그는 관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시선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다. 점심 이후 단체 게임이 시작됐고 지은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뒤뜰 나무 그늘 아래에 섰다. 잠시 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 사람, 너한테 뭐야? 남자친구. 빠르네.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지냈어. 너 그런 스타일 좋아했었나? 넌 날 이해하려고 한 적 없잖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남자, 질투하더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너 진짜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민준의 눈빛도 자신의 마음도 지금은 너무 복잡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야유회 이후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지은은 여전히 정시에 출근했고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다. 민준은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날카롭게 지적하지도 않았다. 아무도 도윤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 화제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민준은 회의 중에도 지은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를 넘기다 손이 멈추는 순간 그의 시선이 책상 너머로 가닿는 것을 지은은 여러 번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감정은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복사실에서 돌아온 지은의 책상 위에 흰색 작약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메모도 이름도 없었다. 그저 단정하게 포장된 꽃. 지은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지은은 도윤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 순간 마침 민준의 차가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스치듯 마주친 시선.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손도 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의 책상 위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처음으로 지은에게 단독 책임을 맡긴 것이었다. 지시도 조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엔 믿음인지 거리두기인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지은은 마감 전까지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남아 있었다. 복도를 나서려던 순간 대표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안쪽에 민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 눈은 어딘가 멍하니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돌아봤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도 행동도 없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름도 인사도 없이.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해? 지은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핸드폰을 엎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다. 민준은 그저 질투했을까? 아니면 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과 진짜 행복해? 민준이 보낸 메시지는 지은의 핸드폰 화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답장은 끝내 쓰지 못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다. 그 후로 민준은 눈에 띄게 변했다. 업무 지시가 오락가락했고 회의 일정은 수시로 바뀌었고 사소한 실수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은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점점 무언가가 쌓여갔다. 어느 저녁 사무실엔 둘만 남아 있었다. 지은은 세 번째로 수정한 보고서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렸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더 수정할 거 없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비서를 하겠다는 거야? 지은의 인내심은 그 순간 무너졌다. 처음부터 제 수준 알았을 텐데요. 왜 시켰어요? 성장할 줄 알았지. 아니면 그냥 옆에 두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면서 정적.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널 곁에 둔 게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 너는 누굴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건 뭐야?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너졌다. 그 어떤 회의보다도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운 진심이 서로를 찔렀다. 내가 말 안 했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생각했냐? 민준은 책상을 내리쳤다. 서로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었다.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해봤어야죠. 좋아해.
신지은. 계속 그랬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줄도 몰랐다. 믿을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증명할게. 민주는 다가와 손을 잡았다. 세게도 부드럽게도 아니었다. 그저 흔들리지 않게 놓치지 않으려는 손길. 지은은 뿌리치지 않았다. 잡지도 않았다. 그렇게 아무 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도망치지 않는 침묵. 이제는 시작을 앞둔 조용한 감정의 진동. 그날 이후 민주는 사흘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고 업무 메일조차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무관심이 아니었고 거리두기도 아니었다. 무엇인가 결심하려는 사람의 조용한 준비 같았다. 토요일 저녁, 지은은 퇴근이 늦었다. 비가 잔잔히 내리는 날, 아파트 입구 앞, 누군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짙은 셔츠에 젖은 머리카락,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는 모습.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잠시 멈춘 것처럼 민주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물어보지 않았다. 왜 늦었는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대신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 같이 걷자. 둘은 근처 강변공원을 걸었다. 말 없이 빗소리만 흐르고 젖은 길 위로 두 사람의 발걸음만 이어졌다. 한참을 걷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예전엔 그냥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걸 선택했지. 근데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 그는 상자를 열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반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과하려는 것도 아니야. 이제 와서 놓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더는 하루도 내 곁에 있지 않은 내가 되고 싶지 않아. 지은은 숨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민준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가능하다면 내 아내도 되어줘. 꽃도 없었고 촛불도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다. 오래된 우산 하나와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한 남자가 마침내 모든 걸 꺼내놓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셔츠 앞깃을 잡고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그녀의 마음이 그걸 대신 말해주었다. 그날 밤 포옹 이후 지은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줄 알았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가 차가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다정했고 너무 성실했고 너무 완벽했다. 그런 그 옆에 설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프러포즈 반지는 여전히 상자 속에 있었다. 매일 아침 지은은 그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거절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닌 애매한 거리. 민주는 묻지 않았다.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그녀를 데려다주고 따뜻한 아침을 챙기고 하루의 끝마다 잘 자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나치지 않은 다정함, 그녀를 중심에 두는 행동. 그게 오히려 지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지은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안 힘들어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 지은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저 요리도 못하고 자주 지각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한때 다른 사람을 좋아했고 당신을 밀어냈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면 우리 둘은 닮은 거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나도 상처 줬고 도망쳤고 후회했어. 네가 무섭다고 느끼는 감정. 나도 똑같이 겪었어. 난 혼자만 무서운 줄 알았어요. 무서우니까 더더욱 붙잡는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껴보았다. 놀랍게도 딱 맞았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아마도 괜찮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 청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감추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어떤 감정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할 때 더 깊고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직 마시지 않은 커피 향처럼, 새벽 안개 속의 빛처럼,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처럼. 지은은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총괄대표실 비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매일 아침 민준의 커피를 내리는 손길은 조금 더 익숙해졌고 이젠 묻지 않아도 정확히 그의 취향대로 서로의 시선이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다. 일상이 된 것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그녀 책상 앞을 지나며 가볍게 손끝을 올려놓을 때 그 눈빛이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어. 퇴근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밤이면 지은의 방 불빛 아래엔 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들어갔어? 혹은 내일 뭐 먹을까? 네가 정해. 내가 만들게. 둘은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도 없고 커플 반지도 없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말은 없지만 민준의 눈이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지은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낮아지는 온도로 어느 날 후임 직원의 인사평가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지은은 문서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아는 어른의 얼굴,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은은 잔잔히 웃으며 문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였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그 감정은 영원할 것이다. 도시 어딘가. 민준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신지은이 입력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도, 부케도, 사회자도 없었다. 그저 가을 햇살이 드는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다시 한번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번엔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대답은 그 안에 있었기에. 지은은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졌고 그 대신 확신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작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고 지은은 토스트를 만들었다. 가끔은 조금 탔지만 그는 남김없이 먹었다. 저녁엔 함께 뉴스를 보거나 아무것도 틀지 않고 조용히 기대어 앉았다. 손을 맞잡고 그냥 그 시간에 머물렀다. 어느 날 지은이 물었다. 만약 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민준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살아가긴 했겠지. 하지만 너가 없는 삶이었을 거야. 그건 그냥 버티는 거지.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지은은 말없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시간은 흘렀다. 꼭 순탄한 날만 있던 건 아니다.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했고 때론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엔 언제나 서로를 다시 찾았다. 왜냐면 한번 잃어버린 적 있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엔 폭죽 소리도 드라마틱한 배경음악도 없다.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나눠 쓰고 천천히 걷더라도 다시는 손을 놓지 않는 것. 다시 찾은 인연은 절대 두 번 놓치지 않는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